하이스위리 안녕하세요, 미스터 풀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댓글에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Q&A는 유튜브 댓글 박소연님께서 남겨준 그 댓글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박소연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땡큐 스위리. 자, 일단 댓글을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아는 동생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척추측만증이 심해서 플랭크 자세류의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러시안 트위스트 운동도 몇 개 못하고 힘들어 하는데 팔다리 위주로 하는 운동은 곧잘 합니다. 측만증이 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근육 부족이라 그런 걸까요?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라고 댓글을 남겨줬어요. 일단은 지금 보면 문제점은 척추 측만증 때문에 코어 운동, 플랭크나 뭐 러시안 트위스트 같은 코어 운동이 힘들다. 유독 몸으로 하는 허리와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운동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척추 측만증은 일단 뭐 어떻게 생기냐 하면 척추가 휘어서 생기는 겁니다. 척추는 근데 원래 휘어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옆면으로 봤을 때 몸을 요렇게, 몸이 이게 정면이라고 보면 옆면으로 이렇게 닿았을 때 척추는 S자를 가지고 휘고 있어요. 그거는 정상 수치에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척추 측만증은 뭐냐면 몸을 정면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정면으로 돌렸을 때 가운데 축에서 가운데 축 자체가 C자형이나 S자로 휘어 있는 경우를 척추측만이라고 합니다.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100가지가 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거는 근데 꼭 선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천적으로는 5%? 5%도 안 되는 1에서 5%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정도고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가방을 한쪽으로 오래 메고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성장기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14살 이전에 갑자기 이제 신체가 확 성장하는 최고 성장 시기 때 많이 생깁니다. 뼈의 성장 속도랑 근육의 성장 속도가 안 맞게 되면 그것 때문에 척추측만증이 올 수가 있게 돼요. 대부분 척추측만증은 성장기인 요때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구조적으로 바꿔주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활동력을 올려주게 되면 대부분 자가적인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근데 요거를 계속 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통증도 심해지고 디스크 유발도 시킬 수 있고 해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척추측만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조적 측만증 그리고 기능성 측만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가 옆에서 봐주거나 뒤에서 봐주면 진단이 가능한 게,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눕게 되면 엎드려서 누웠을 때 한쪽 등이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쪽 등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진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엑스레이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S자처럼 두 번 휘는 게 아니라 그냥 C자로 이렇게 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나 뭐 위쪽이나 한쪽이 이렇게 C자로 딱 한 부분으로만 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는 자세가 나쁜 경우, 아까 말했던 자세가 나쁘거나 뭐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거나, 그래서 경통이나 요통이 있는 경우,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거는 1차적으로 내 원래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바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구조적 측만증은 원인이 대부분 불명이에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왜 생겼는지 모르고, 허리 쪽이 휘는 게 아니라 가슴 쪽, 흉부 쪽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건데, 목, 가슴, 허리 혹은 망곡이라고 얘기하는 게 S자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일자로 해서 C자형이 아니라 S자로 이렇게, 가슴 쪽하고 허리 쪽이 S자로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 기료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로 좀 더 통증을 많이 유발하거나 일상생활도 많이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만증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측면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어요. 측만증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반적으로 아무한테나 생길 수 있고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뭐
아까 말했듯이 S자로 과하게 휘었거나 20도에서 30도가 넘어가서 뭐 45도 이상 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 척추측만증은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수술을 그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수술을 굳이 하지 않고 본인이 운동으로, 자세 교정으로, 운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고요. 아까 댓글에도 말했던 플랭크라든가, 뭐, 러시안 트위스트, 뭐, 윗몸 일으키기, 뭐, 그리고 백스텐션, 예, 뒤로 이렇게 허리 해주는 운동들,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가벼운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어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오히려 척추측만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척추측만증 지금 봤는데 척추측만증이 심해서 아픈 건지 허리 근육이 약해서 아픈 건지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플랭크 같은 경우에 자세가 조금 안 좋아지면 허리 쪽에 과하게 텐션이 들어가게 되면서 복근 쪽에도 힘을 줘야 되는데 허리 쪽에만 과하게 힘을 주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플랭크만 해도 허리가 빠르게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안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도 복근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둥글게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 내가 허리를 이렇게 꽉 과하게 피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내가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 섭외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우리가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그 방법들을 올바르게 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플랭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근력이 약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플랭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허리에 과하게 통증을 느끼고 과하게 텐션을 줘서 그쪽이 아프게 만들었던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운동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제 척추측만증이 심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척추측만증이 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지만 허리를 교정하면서 천천히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운동법이랑 올바른 플랭크 자세, 올바른 러시안 트위스트 자세,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댓글 감사하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빠른 피드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